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니, 파이코인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야? 요즘 파이코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말들이 아주 흔하게 들려옵니다. 누구는 먹튀다, 누구는 진짜 이건 실패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정말 파이코인의 가격 하락은 실패를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하락이라고 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 특히 블랙록이나 벤처 캐피털 같은 곳에서는 이 시기를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이런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스트레스 테스트 기간이라고 해요. 이건 단순히 시장에서 밀려난다, 실패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시기는 해당 프로젝트가 얼마나 생존력이 있고 시스템이 단단하며 팀이 흔들림 없이 개발을 이어가는지를 혹독하게 검증하는 시기입니다. 그야말로 시장이 프로젝트에게 자, 너 진짜 믿을 만한 놈이냐? 라고 묻는 시간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거의 모든 시총 상위 코인들도 초기에 이 단계를 지나갔어요. 지금은 대단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쟤네 사라지는 거 아니야? 하는 말들이 수도 없이 오갔습니다. 지금의 파이코인이 딱 그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특히 파이코인은 2025년 2월 20일 오픈 메인넷 이후 6개월간 거래소에 상장된 채로 사실상 전 세계의 투자자들 앞에서 실시간 공개 시험을 받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냐면요. 단 하루도 실수하면 시장은 그걸 영구적인 오점으로 기록해버립니다. 근데 아직까지 파이코인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파이는 그냥 서서히 무너지는 거야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관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파이가 외부 충격, 유저 이탈, 시장 공포 같은 변수들을 어떻게 견디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중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나중에 정말 큰 돈을 투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핵심 자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 하락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시장의 기준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시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신뢰를 얻기 위한 통과 이래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이라는 무서운 심판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코인을 살리고 또 어떤 기준으로는 무참히 버릴까요? 시장에서는 절대 감정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이 말은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세계에서 정말 자주 들리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뭐냐면 버틸 수 있는가, 지속 가능한가, 확장 가능한가라는 세 가지 기준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장에서 수십 개의 코인이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는 한때 시총 수백 위까지 갔던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근데 왜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일정 주기로 신뢰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라진 프로젝트는 3개월 이내에 공식 공지가 완전히 끊겼고 개발자 활동이 GitHub 기준 0에 수렴했어요. 커뮤니티 소통도 현저히 줄고 공식 트위터 계정이 사실상 묵묵부답 상태가 되었죠. 그런 프로젝트에 어떤 기관이 돈을 넣겠습니까? 반대로요. 솔라나, 폴리곤, 아발란체, 리플 같은 프로젝트들은요. 불장을 기대하지 않고도 꾸준히 로드맵을 업데이트하고 개발을 이어갔어요. 아무리 시장이 얼어붙어도 개발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 하나, 파이코인은 오늘 기준으로 무려 24번의 공식 공지를 내고 생태계 파트너십, KYB 적용, 개발 현황 등 전 방위적 정보를 매달 공유하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심지어 기관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KYB 시스템 구축, 그걸 기반으로 수많은 파이 비즈니스들이 실제로 사용자와 거래하고 있다는 점, 이건 파이코인이 신뢰, 자산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쯤에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장, 특히 기관은 하락하지 않는 프로젝트보다 하락해도 무너지지 않는 프로젝트를 선호합니다. 왜냐면 그건 시장의 공포 속에서도 버틸 힘을 증명하는 유일한 데이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짚어봐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은 파이코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말로 기관이 투자를 고려할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이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라고 가정해 보세요. 자산 총액 1경 5천조. 웬만한 국가 예산보다도 많은 자금을 굴리는 자리죠. 그런데 그 자금 다 본인 돈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고객 자산입니다. 연금, 보험, 기관 투자금 등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걸린 돈이죠. 그걸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건 단순히 수익률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가 먼저입니다. 자, 그런 당신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파이코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지금 저점이고 앞으로 무조건 올라갑니다. 채굴자도 6천만 명이에요. 어떻게 들릴까요? 솔직히 너무 리스크가 크죠. 회사의 자기 자본이면 모를까. 고객 돈으로는 절대 못하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랙록의 기업 자산은 약 11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진짜 큰 돈은 위탁 자산, 남의 돈입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보기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해요. 단순히 커뮤니티 규모, 트래픽, 사용자 수만으론 부족하다는 거죠. 기관들은 지속성이 있는지, 신뢰 기반의 트랜잭션 구조가 작동하는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됐을 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런 요소들이 하나씩 충족돼야 비로소 진지한 검토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파이코인, 기관 관점에서 보면 어떤 상태일까요? 현재는 KYB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고 결제가 가능한 파이 앱 생태계도 점점 확장되고 있으며 글로벌 사용자 기반 역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코인은 다양한 국가의 사업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파트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이 앱 생태계를 통해 실제 비즈니스 접점을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런데 시장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료 채굴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발행량이 많다는 구조적 설계만으로, 심지어는 코어팀이 다 들고 있는 거 아니냐는 루머까지. 실체보다 이미지에 휘둘리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봅시다. 정말로 먹튀를 노렸다면 지금처럼 매달 공지를 내고 개발을 멈추지 않고 파트너 시스템을 유지하고 실사용 기반을 이렇게까지 넓히면서 시간을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파이코인은 시장의 색안경과 불신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실행과 생태계 확장이라는 단 하나의 방식으로 말이죠. 이걸 기관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큰 돈을 넣긴 이르지만 눈여겨볼 필요는 충분한 프로젝트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우리가 앞으로 채워야 할 퍼즐이 명확히 보인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이코인이 매달 쏟아내는 공지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전투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행도 잘하고 있고 매달 공지도 내고 있고 글로벌 사용자도 많고 생태계도 확장 중인데 도대체 왜 파이코인 가격은 이렇게 힘없이 흘러내리는 걸까? 이건 단순히 수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이코인이 지금 시장에서 겪고 있는 건 일종의 인지의 지체에 가깝습니다. 실제 가치가 아직 시장에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료 채굴 코인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채굴했으니 가치는 없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실제 실사용 기반, 생태계 확대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료라는 단어 하나가 시장 전체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총 발행량과 유통 구조에 대한 오해입니다. 1000억 개라는 숫자만 보고 이건 인플레이션 폭탄이야라고 단정짓는 시각이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커뮤니티 보상 65%, 그중 마이그레이션 된 물량은 약 77억 개, 이를 기반으로 계산한 유효 공급량은 약 118억 개 수준으로 지금 시장에 풀린 대부분의 코인보다 훨씬 통제된 유통 구조를 갖고 있어요. 문제는 이 구조 자체가 아직 시장에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장 큰 오해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코어팀이 전체의 물량의 90%를 들고 있다는 루머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분배되지 않은 물량이 많고 그 대부분은 생태계 보상, 앱 보상, 유동성 풀,
커뮤니티 성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풀리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조건부로 예정된 공급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복잡한 토큰 설계를 다 뜯어보는 투자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한 분배, 신뢰 불가, 매도 우위라는 단선적인 프레임이 고착화됩니다. 시장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구조보다 직관적인 낙인을 먼저 소비하죠. 무료 채굴, 물량 너무 많아, 코어팀이 다 가져갔잖아. 이런 인식이 굳어지면 그걸 바꾸는 데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과거에도 있었던 현상이니까요. XRP도, 솔라나도, 폴리곤도 초반에는 이건 안 돼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그 모든 프로젝트는 조용히 할 일을 해 나갔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어느 순간 시장은 스스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바라보는 시점이 온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파이코인의 구조를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는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이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시장의 고정관념은 과연 언제부터 바뀌게 될까? 그 단서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이 가진 고정관념은 결국 시간과 사건을 통해 깨지게 됩니다. 그럼 파이코인은 앞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 이 인식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가격이 한번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건 단 하나, 시장 외부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장이라는 건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준비는 조용히 무대 뒤에서 끝난 다음 어느 한순간 드러나는 뉴스, 공지, 제휴, 업데이트로 인해 시장 전체가 방향을 트는 순간이 옵니다. 파이코인에게도 그 시점은 반드시 옵니다. 그 단초는 이미 곳곳에 포진돼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파이코인은 거래소에 6개월간 상장된 상태에서도 총 24번의 공식 공지를 냈습니다. 한 달에 4번 꼴입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레이어 1 프로젝트보다 훨씬 작업량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시장은 아직 이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 가격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반전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파이코인 앱 생태계에 실사용 결제 도입 또는 스마트 결제 시스템이 파이 앱에 연동되기 시작했다. 또는 파이 생태계에 실제 제휴 기업 입점 혹은 생태계 내 정산 통화로 파이를 고정 환율로 채택. 이런 뉴스 하나만으로 시장은 급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찾고 있지 정보를 찾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솔라나였습니다. 2020년엔 아무도 관심 없었지만 2021년 여름 NFT 붐이 터지자 그 안에 깔린 솔라나 생태계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파이코인도 같은 흐름 속에 있어요. 이제껏 쌓아온 개발 이력, 파트너십 시스템, 사용자 기반,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뉴스로 연결되는 그 순간 시장은 스스로 생각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해야 할 건 이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은 단지 투자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생태계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 어떤 전략과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죠. 이제 그 가능성과 현실적인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파이코인은 단순히 하나의 코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실제 사용자 기반을 갖춘 플랫폼이자 어쩌면 미래의 대체 결제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경제 실험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참여자, 즉 파이오니어들이 이 시장을 대하는 전략은 지금부터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단기 시세에 매몰되지 않는 태도입니다. 지금 시장은 일부 고래들의 테스트성 매도와 구조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왜곡된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이건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 패턴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가격이 떨어진다고 프로젝트의 본질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럴수록 전체 흐름, 공지의 방향성, 개발 진행 상황 등을 전체적인 시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생태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파이코인은 단순 보유를 넘어서
앱 생태계에서 결제에 참여하고 서비스 개발에 기여하고 파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험을 쌓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 투자자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직접 피드백을 주고 그 흐름 안에서 움직일 때 진짜 초기 시장 참여자로서의 이점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품질을 가리는 능력입니다. 가짜 뉴스, 왜곡된 루머, 의도적인 악성 정보. 파이코인은 이런 프레임에 너무 자주 노출돼 있어요. 먹튀다, 코어팀이 다 들고 튈 거다, 거래소가 위조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하나의 근거도 입증된 바 없죠. 중요한 건 어떤 말이 돌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눈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기회를 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남들이 아무 의미 없다고 할 때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연결하고 준비해 온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 파이오니어들에게 주어진 가장 현실적인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긴 터널 끝에 진짜 반전이 시작될 수 있는 그 시점을 과거 코인 시장의 패턴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시장은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필요는 언제 발생할까요? 바로 시장이 다시 결제 가능한 코인을 찾기 시작할 때입니다. 고금리, 글로벌 불황, 소비 위축 같은 외부 환경 속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이 숨을 고르게 되면 시장에선 늘 대안 결제 수단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은 그 시점에 이미 앱 생태계를 구축하고 KYB 시스템을 완성하고 스마트 결제 실험까지 실제로 실행 중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 반전은 대부분 작은 이벤트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대형 거래소 상장 이미 됐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앱 내에서 실제 결제가 발생했다. 국내 중소사업자가 파이로 정산을 시작했다. 파이로 티켓을 사고 커피를 사는 일이 당연해졌다. 이런 일상 속 뉴스들이 시장을 자극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고정관념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순간은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만이 그 안에서 기회를 먼저 움켜쥘 수 있죠. 우리는 지금 그 변화가 오기 직전에 아주 조용한 하지만 가장 밀도 높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을 위한 정적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반전의 프롤로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